화재나 지진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들을 위한 대피 매뉴얼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 경유차의 대부분이 생계용이라 당장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외여행 추태 사건으로 제명된 2명의 예천군 의원이 불복 소송을 하자 예천군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 소환운동에 불을 당겼습니다. 대구 교육지키기 시민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진과 화재 등 잊을만 하면 터지는 잇따른 대형 재난에도 시민 안전 대책이 여전히 허술하기만 합니다. 화재나 지진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움직이기 불편한 장애인들은 속이 더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해 재난 대피 매뉴얼을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1급의 36살 이민호 씨. 전국을 뒤흔든 지난 경주 지진 당시의 아찔한 상황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9층. 방안이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대피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지진이나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화재도 마찬가지고요. 승강기 이용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위험한 건 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 이번 강원도 산불처럼 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장애인들은 대피해 그저 속수무책입니다. 장애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재난 대비 매뉴얼은 전무한 상황. 휠체어를 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장애가 있을 경우 화재 사상자 중 사망자 비율은 43%로 그렇지 않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이 전국적 이슈가 된 2년 전쯤에서야 장애인을 안전 취약계층에 포함시키겠다며 재난안전계획을 수정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나 예방, 재난에 대한 대응, 어떤 이후의 회복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유엔이 이제 한국 정부에 공고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재난 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이 재난 사태에 대한 지원 대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 지진과 화재 등 끔찍한 대형 재난이 잇따르고 있는 요즘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발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배기가스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건데요. 시민들은 단속이 필요한 건 알지만 노후 경유차의 대부분이 생계용이라 당장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기통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경유차의 매연 배출 상태를 점검하는 단속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달부터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검사를 하기 전 가속 페달을 3차례 밟아 배기관에 쌓인 매연을 먼저 털어냅니다. 그 이후 똑같은 과정을 5번 반복하고 평균을 내 매연 농도를 측정합니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차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측정한 차량은 2011년 대형 승용차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25%인데 측정하니까 39%로 한 14% 정도가 초과가 됐습니다. 차 연식에 비해서 이 차는 매연은 조금 높게 나오는데 운전자는 중고로 구입한 차량이라 몰랐다고 말합니다. 모르겠어. 차에 대해 모르겠겠네. 정비 공장에 갔다 와야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 정지 처분을 받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거 바꾸기 힘들죠. 영세업차인데 이거 장사하는 동안 그래 타야지. 보조를 좀 많이 해주면 바꾸요. 아니 생물을 싣고 다니는 차를 세워갖고 배달해 줘야 되는데 봉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늦게 오잖아요.
이렇다 보니 실랑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또 운행 과정에 있어서 또 이제 차량이 서게 되고 또 본인의 업무가 조금 지장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불편해 하십니다. 각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에 보조금까지 준다지만 차량이 생계수단인 시민들은 당장 단속에 따르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난 2월 해외여행 추태 사건으로 제명된 2명의 예천군 의원이 의원직 제명 불복 소송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예천군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소환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론은 지금에서 홍정표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예천군 의회 의원 9명의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과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가자고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들불같이 일어난 성난 예천 군민들은 조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고 예천군 의회는 박종철, 권도식 의원을 지난 2월 제명했습니다. 제명된 2명의 예천군 의원이 제명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예천 군민들이 다시 불끈했습니다. 도 의원은 대구지법에 제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불복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이에 예천 군민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예천 국민들 당황할 수밖에 없지. 군 명예를 회복해서 하기 위해서 좀 처신을 옳게 할 줄 알았던 것이 지금 갈수록 점점 더 합니다. 지금 보이게. 요새 내가 봤을 땐 한마디로 기고만장이래. 기고만장. 당연히 사퇴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의원 사퇴서를. 그리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억울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내시고 하는 거는 절대로 오히려 이 예천 군민들이 어느 정도 용서를 하려는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죠.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은 꺼져가는 예천 군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범군민 대책위는 불복 소송 제기를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며 이들의 양심과 의식 수준을 지적했습니다. 7월 달에 가서 주민 소환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다른 건 뭐 있겠습니까? 국민을 바라보는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양심이 없고 의회 차원에서 자기네들끼리는 나름대로 징계를 하고 한 단계 이러면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봤는데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이 군민과 국민에게 완전히 참 불을 붙이는. 현행 주민소환법상 임기 시작 1년째가 되는 오는 7월 주민소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20%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고 유권자 3분의 1의 투표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범군민 대책위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군민을 주민소환의 장으로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내년 여름 이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공원 부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할 수 없었던 땅을 땅 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대구 범어공원도 그중 하나인데요. 문제는 이 건물과 아파트 등에 밀려서 나무와 숲, 또 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에 몰린 범어공원을 살리기 위해 10일 수성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살리기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권미경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권 기자, 이 범어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짚고 가볼까요? 네, 우선 공원 일몰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공원 일몰제란 정부가 사유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지정만 해놓고 그 땅을 일정 기간 안에 공원으로 만들지 않을 경우 공원 부지에서 풀어주는, 그러니까 땅 주인들의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문제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도심 속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 건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구시에서 사유지를 사들여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년 7월이면 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는데 대구시와 땅 주인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현재 범어공원의 땅 절반 이상은 사유지입니다. 이를 매입하려면 예산이 1,000억 원 넘게 필요한데요. 대구시가 준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도로와 맞닿아 있는 일부 땅만 사들여서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입구 쪽이 막히는 모양새가 되는데요. 이러면 공원 안쪽까지 길을 낼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안쪽 땅을 가진 사람들은 땅이 있어도 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일부 땅 주인들은 대구시가 알박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자기 땅에 철조망을 치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땅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러면 밑에 있는 통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산책로가 길은 될 수가 없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예산이 걸림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9일 수성구의회에서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죠. 이 도시공원을 살릴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와 또 의원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우선 국공유지는 사유지가 아닌 만큼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20년 장기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러니까 지자체가 장기로 빚을 낼 때는 원금의 8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세와 상속세를 절반 정도 감면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장기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시 공원에서 이제 풀리는 시점을 3년 정도 유예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지역에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지자체 등과 어떻게 소통하고 협의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 공원 일몰제는 사실 대구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전국 곳곳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지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 지자체가 있지만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17년 전인 2002년부터 매년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마련해서 공원 땅을 조금씩 사들여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인 예산만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은 조례로 채우고 있습니다. 2007년 서울시는 도시 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해까지 땅 주인들과 장기 임대 계약을 하나씩 맺어서 공원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요. 청주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주시의 경우에는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들이 함께 민관협의체를 꾸려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네. 지자체가 단독으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인데요. 순탄치는 않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원 일몰제로 인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대구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우리 지역에 접목할 만한 좋은 사례나 대안은 없는지 살피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원 일몰제 시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협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권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김유문 경북 남부보훈지청장을 이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21일 34대 경북 남부보훈지청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김유문 지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1일자로 경북 남부보훈지청장으로 일하게 된 김유문입니다. 오랜만에 단미가 내렸습니다. 산불 예방과 농사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33년 넘게 보훈초로에서만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네, 지청장님, 올해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네, 좀 그렇습니다.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예. 다양한 기념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도 올해는 두 가지 뜻깊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3월 1일, 3일절부터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까지
독립의 햇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선발된 햇벌 봉송주자 총 2,019명과 국민들이 함께 전국에 만세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돌면서 3.1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 3월 10일 경북 영덕에서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우리 이웃의 국가유공자를 알리는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부터 시작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분들께 순차적으로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모와 감사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네,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책이나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 대책이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이 보장받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는데요. 생존 애국지사 특별위여금을 대폭 인상하였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게 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독립운동가 평가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학생 등 이런 분들을 국가가 적극 발굴하여 대대적인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333명의 독립유공자에게 포상을 하였고 그중 75명이 여성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보험가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생활조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 원 인상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최소 21만 원에서 최대 32만 원까지 매월 지급하고 있고 우리청 관내에는 현재 총 193명에 대해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에 동참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이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인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는 광복회 성북구 지회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3.1 독립선언서 총 38개 문장 중 지정받은 한 문장을 직접 필사한 뒤 이를 48시간 내에 SNS에 인증하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 그리고 풍요로움은 수많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 국가유공자의 위국 헌신의 소중한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시청자님, 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를 전 국민이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구 교육지키기 시민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10일 228 중앙공원에서 교육계 원로와 시민단체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상달 상임대표는 교육의 본질과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중단 없는 대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구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단체는 앞으로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 각 기관과 협력해 실전 운동 등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10일 밤사이 내리는 폭설로 경북 지역에서 농작물과 하우스 등 16.5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봉화군에 25.3cm, 영양 수비에 11cm의 적설량을 보이는 가운데 습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12동과 농업용 시설 16.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봉화군 춘향면에서는 나무 20여 그루와 함께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정전과 통신장애가 발생했고 한때 지방도로도 통제됐습니다. 영양군에서 울진군 온전명 반면에 88번 지방도 등 도로 3곳에서는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가 9일 제3기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위원들의 임기는 올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입니다. 3기 운영위는 2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의견을 내고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지난 2기는 지난 2년 임기 동안 6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시민과 시청 간 소통 창구 토대를 충분히 마련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6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소방장비 제작 업체와 안전전문기관 등 250여 곳이 참여해 다양한 소방장비와 용품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화재 대응 세미나와 소방교육 등이 함께 진행되며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등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2013년 이후 6년 만에 영천 시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41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선수단 입장과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흥겨운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각 읍면동 선수단들은 지역을 알리는 열띤 홍보전도 펼쳤습니다. 경기는 이어달리기와 줄다리기 등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7개 종목과 직장부 경기인 공굴리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산불로 이렇게 집을 잃으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포항에서도 지진 났을 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강원도민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기운 차리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산불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멀리서나마 많은 분들이 응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루 빨리 극복하시고 일상생활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힘내서 복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서 빨리 좀 복구가 되어서 현실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잘 되기를 바랄게요.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많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기운 내고 용기를 잃지 말고 빨리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포항에 지진 난 흥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도 지진 난 지 아마 1년하고 6, 7개월 정도 됐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또 힘든 과정에서 또 더 용기를 얻어서 더 그 기회를 삼아 더 잘 다 읍민들이 같이 헤쳐나갈 거로 믿고 이재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당분간은 힘이 드시겠지만도 참고 열심히 사시다 보면 좋은 날이 필요할 것입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산불로 인한 대재앙에 얼마나 시련이 크시겠습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도민 여러분 곁에는 항상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TV에서 산불 난 거 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힘내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강원도민 여러분, 산불 피해로 지금 극심한 시련에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포항도 2017년 지진 때 많은 시련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더 큰 힘으로 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자, 19년 전에 결정된 도시공원 일몰제로 내년 7월이면 이제 도시공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공원 일몰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북대 겸임교수 김정무 법학 박사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며칠 전이었죠. 대구 수성구의회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가 이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구시의 대책 촉구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른 대구와 경북 기초의회가 잠잠한데 먼저 이 문제 해결에 나선 수성구의회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수성구의회에서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네. 지난 4일 대구시의회에서 녹색환경국장을 비롯한 대구시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구의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면담에서는 범어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반려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토지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들의 울타리를 설치한다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대구시 관계자는 범어공원의 경우에는 내년도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유지를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하고 또 국비를 확보하거나 임대 방식, 민간 특례 방식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추진 사업을 하는 걸 지금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는 또 지난 9일 날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한 토론회도 했는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살리기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 들었고요. 도시공원 일몰제를 둘러싼 이제 다른 시도의 어떤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네.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듣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성구의회가 지역 내 범어공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내년 일몰제를 앞두고 대구 범어공원이 땅 주인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범어공원 상황 어떻습니까? 네. 대구시가 본격적인 도시화가 시작될 때 네. 60년대인데 그때 1965년도에 범어공원 일대를 공원을 지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네. 이 공원 부지에는 국유지하고 공유지를 합치면 37%고 나머지 60% 이상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현재 보상을 할 경우에 약 1,3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네. 내년 7월에 공원 일몰제 시행 때까지 대구시가 공부지를 사들이지 않는다면은 땅 주인들이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구시는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공부지의 7% 정도만 사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은 땅을 쓸모없는 맹지로 만든다. 7% 사면은 네. 나머지 가지고는 대구시가 거기에 이제 공원 진입로 입구 위주로 땅을 사들이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네. 최근엔 자기 땅에 철조망을 치는 등 일부 토지주는 이제 물리적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네. 대구시가 전국에서 이 외제차가 가장 많은 곳이 대구시 수성구인데 네. 수성구의 가장 노른자위가 범어동입니다. 범어동 핵심에 범어공원이 있어요. 네. 범어산 전체를 공원으로 했는데 작은 지가가 굉장히 비싸겠네요. 작은 범어산을 공원으로 지정했는데 지난해 12월 대구시는 범어공원 일부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 부지로 기부 체납한다는 민간 특례 사업이 있는데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막대한 개발 이익을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게 대구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범어공원 인근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그래서 내년 7월이 곧 1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범어공원에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자 개발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대구시 입장에서의 궁여지책으로 지주들을 상대로 이 산을 통째로 임차하겠다 이런 방안까지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겠죠. 이 임차하는 이 방법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실효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가 뭐냐, 많은 시민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내년입니다. 내년 2020년 7월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원 부지를 해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일괄적으로 해제가 되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이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범어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부지를 이제 전체 사들일 수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이제 공원 부지를 다 임차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지만 이제 사실 그 토지주 지주 입장에서는 임차를 해줬을 때 직거래만한 보상이 이제 돌아온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나한테 혜택이 되고 이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그런 그 계획이 과연 타당한지 또는 그런 계획이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말 입장이 달라도 너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던 그 공원이라는 공간이 갑자기 이 사유지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개발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 문제는 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곳이 적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어공원하고 유사한 문제가 대구 곳곳에서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대구의 범어공원을 비롯해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지역은 대구시 전체 공원의 38개 지역입니다. 네. 대구시가 공원 부지로 묶어서 개발 행위를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이 38곳에 338만 평에 이릅니다. 대구시는 물론 이걸 전부 매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몰제 이 전체 부지를 사들일 경우에 비용이 1조 2천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네. 대신 일몰제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공원 그중에서 38개 중에 20곳 또 그중에서 18만 평만 사들여서 거기 이제 주택가나 도로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사유주들은 그게 알짜배기 땅이라고 대구시가 알박기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할 정도로 그 지역이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 체육시설, 산책로 이런 걸로 적합한 땅이죠. 그 부지는 그것만 사들여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뭐 핵심적인 딱 그 부분만 예. 사드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지주들 입장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알박기 행정이다 이런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 좀 뒤늦게 대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시에서는 전체 그 부지를 다 사들일 수 없으니 네. 그 주민들이 그 자주 이용하는 인근 부분들을 조금씩 사들여서 그 부분들을 공원 부지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지 시에서 사들인 부지 외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이 경사 각도가 높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사들이지 않겠다는 건데요. 일종의 이제 아파트 부지에서 어느 한 조그만 땅을 알박기 형식으로 사들여서 굉장히 비싸게 주고 팔아먹는 그런 것과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구시는 이제 이런 알박기 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했는데요. 내년까지 모두 865억 원을 투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 내년에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을 고작 이제 4년 정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나서서 865억 원이라는 이제 큰 돈이지만 그래도 그 전체 그 부지에 대한 적은 예산이거든요. 네. 이런 예산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절름발이 대책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9년도에 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당시 지자체에서 개인 소유의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키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그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판결이 모태가 돼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된 것이거든요. 20년 전에 이런 도시공원 일몰제를 예고를 했는데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불과 4년 전부터 예산 확보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대구시는 지난 2012년부터 대구시청사를 새로 증축하거나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 건립기금을 적립을 해왔습니다. 네. 그 2012년부터 지금까지 1,300억 원을 적립을 했는데요. 올해 말에 그 시청사 부지를 확정을 하고 2025년에는 이제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시청사 건립하는 데는 예산이 총 3천억 정도가 들 예정인데요. 시청사를 옮기기 위해서는 예산을 빨리빨리 확보를 하면서 20년 동안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도 안 하고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그 비판도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또 여기에 또 쓴소리를 하나 더 얹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사례를 좀 보자면 대구시랑 또 다른 대비되는 지자체가 있다고요? 예, 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걸 이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난달 중순에 지역 언론에도 보도됐지만은 영주시, 경북 영주시 인구 10만 명이죠. 영주시가 20년 오늘 주제에 문제되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도시공원 자동 해제를 앞두고 미리 대책을 마련했는데 지난해 50억 원, 올해 110억 원, 총 1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공원 일몰제 이후에 우려되는 이제 난개발도 막는다 이런 건데요. 뭐 영주는 사유지를 모두 사드리겠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좀 근데 반갑게. 이제 사유지를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사드리는 것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토지는 공유 개념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중인데 토지가 아무리 임야가 산이 내 거라고 해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예산을 준다면 국가 예산이 뭐냐 하면 결국은 전체 국민의 세금을 모아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돈이 어디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땐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부담하는 거죠. 국민의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 개인들한테 개인에게. 땅을 막대한 돈을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란 조금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국가 돈을 마구 이렇게 쓰는 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자, 이 도시공원 일몰제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시도요, 그 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20개 공원 중에서 3개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선의 대책이라고는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요. 사실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내년에 이제 안동에 지금 공원이 모두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곳이 20곳입니다. 네. 이 20곳인데 안동시는 일몰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특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곳은 옥상 상록공원 그리고 옥현공원 또 낙동공원 3곳인데요. 네. 안동시는 이 3곳을 다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원 조성을 하려면 약 85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녹지를 없애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공원이 줄어들게 되면 열섬 현상도 환경 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안동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도시공원 지키기 범시민연대를 구성을 했는데요.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최선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안동시의 입장은 다른 지자체의 입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특례 사업을 통해서 30% 정도를 토지를 이용을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 체납하는 방식인데요. 그렇지만 이 특례 사업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워낙 나오는 금액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혼자 힘을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죠. 예,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들의 이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앙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공원 지정 토지주들은 지금까지 사실상 재산세를 내오고 거기에 대한 이익은 못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계속적으로 내 사유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에 이 사유재산도 일견 일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근본적인 관련 법을 제정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공원 지정 토지에 대해 당연히 모두 사죄하는 상황이다 하는 게 토지주들이고 지자체들은 또 원래 중앙정부에서 도시공원 지정을 해놓고 이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과중한 부담이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도시숲을 공원 일몰제로부터 좀 지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뭐 하루 걸러 하루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고생이신데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있어서 이 도시숲이 정말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학원이 최근에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숲에 있는 숲이 미세먼지를 굉장히 저감을 시킨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일반 도심에 비해서 25.6%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40.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흥 산업단지를 예를 들면은요, 완충숲의 경우에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완충숲을 만든 뒤에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이 약 31%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도시공원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줄이는 것 말고 또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탄소 배출과 소음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처럼 도시공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는 그동안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4월에 발표한 부처 합동 종합 대책도 있었는데요. 이때에도 지자체에서 도시공원을 사들일 경우에 이자의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정이 약한 지자체에서는 엄두도 내지를 못하는데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게 있는데요. 일몰 대상에는 정부의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무조건 공원 해제만 할 게 아니라 공원 해제 후에 지방 정부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지방 정부가 무조건 매입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대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정작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부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이 가진 토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정부가 나서달라. 지자체만 믿고 지자체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 그리고 그 예산을 지자체만으로 하지 말고 정부가 그 예산을 직접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 그렇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공공의 가치와 사적 이익 추구의 충돌이 첨예한 문제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이제 내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하늘도 잔뜩 흐리고 찬바람까지 불면서 쌀쌀했는데요. 목요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가겠고 공기질도 무난합니다. 주말까지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CJ일로는 막대한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을 위해 오늘 1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강원 산불 피해 돕기 전국민 모금 방송을 실시합니다. 지역 채널 25번과 유튜브 헬로 채널 25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이번 모금 방송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